다들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때가 25년 4월 2일 해방의 날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커다란 판때기 들고 나와가지고 나라별로 몇 %씩 관세 때릴지 이렇게 가지고 나왔죠. 이때가 4월 2일인데 그 전에도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때 트럼프 판때기로 여기까지 작살났다가 이제 타코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이렇게 회복했죠. 타코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트럼프는 앞에서는 상남자처럼 가오 이빠이 잡다가 결국에는 협상하면서 도망친다 이런 뜻이고요. 이 트럼프가 해방의 날 관세를 IEEPA를 근거로 행정설명을 했거든요. IEE 어쩌고 이게 뭐냐 도대체.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에요.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다른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늘려주는 법안입니다. 그 의회한테 가서 허락 안 맡아도 되고 요 행정명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금융통제.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 이런 거 동결했죠. 이 사건 이후로 금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냥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구나 요런 게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중국도 탈달러를 굉장히 가속화했고요. 왜냐면 자기도 러시아 걸 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무역 통제. 이것도 트럼프가 했던 건데 틱톡, 위챗, 화웨이 미국에서 나가라 강제 추방했고요. 그리고 정부 수집. 세계은행한테 북한하고 이란 이런 거 거래한 정부 내놔. 안 내놓으면 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이 법안을 근거로 전 세계에다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게 이날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4, 5월 그 직후죠. 이 4월 23일에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의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연합이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저 관세 매기는 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월에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이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로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주소송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코스트코도 있고요. 범블비푸즈, 레이벤 이런 데뿐만 아니라 큰 와인 회사들, 되게 피해를 많이 보는 회사들이 주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진행이 되는데 자, 2025년 28일에 국제무역법원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이 납니다. 헌법상 과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권한이야. 너한테 권한이 없어. 이러면서 만장일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관세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2심에서 8월 29일이에요. 연방 순회항소법원 여기서 7대4로 정부가 또 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는 아니고 7대4로 졌어요. 이 관세나 조세가 이 법문에 없다. 이 법문은 아까 말했던 IEE 어쩌고 뭐 PA인가 요 법안 말하는 거예요. 이 법에 관세하고 조세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심에 집행 중단하라는 명령 있죠. 이거는 철회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오는데 살짝 소프트해진 거죠. 이때 이게 이렇게 철회가 됐을 때 또 트럼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깨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내가 짱이야 이러면서 또 으쓱대고 난리도 아니었죠. 딱 이런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대법원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왜냐면 만약에 환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정말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년 11월 5일에 이 3심 있죠. 대법원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은 이 IE 어쩌고 법에 대통령이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다가 써있다 임마들아. 관세도 이 수입 규제야.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반대 측은 약간은 똑같아요. 헌법상 세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법문 이 IE 어쩌고 법에 세금, 관세 이런 단어가 없어 임마들아.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응이 중요한데요. 요 대법원장 이분입니다. 참 원칙주의자처럼 생겼죠. 이분도 보수 쪽이시거든요. 근데 반응이 관세가 세금 아니냐. 관세니까 이 세는 세금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근데 세금을 대통령이 매길 수 있나? 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서 요런 뉘앙스가 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대법관 닐 고서치 이분이 닐 고서치예요. 이분도 한고집하게 생겼습니다. 보수 쪽 인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렇게 계속 권한이 커지면 그냥 대통령이 왕 아니냐? 이렇게 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미 연방 대법원은 지금 보수 6, 진보 3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요 보수 6 쪽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수 쪽 인사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말하죠. 관세 소송 지면은 미국 망한다. 다른 나라에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냐. 니네 뭐 나라 망하게 냅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똥줄이 타긴 타는 거지. 근데 웃긴 게 회소시 환급액의 10배 이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냥 되는 대로 부풀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계속 이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을 연기를 했죠.
사실 연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대법관 9명에서 판결문을 계속 고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2월 말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더라인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일주일 사이에 3차례나 판결 의견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캘린더를 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개 발표하거든요. 뭐 안 할 때도 많고. 근데 이게 3차례나 한다는 것은 뭔가 큰 게 오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 많이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됐어. 이거 좀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주요 사건들의 판결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하는 게. 그리고 스코터스 블로그라고 대법원 전문 매체예요. 여기가 2월 말에 할 거라고 유력한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3차례가 20일, 24일, 25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나온다. 네, 굉장히 확률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끝을 본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기본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기는 지는데 이 어쩌고 법안 요걸 근거로 했던 그 관세가 조금 과도하다. 그러면서 적당히 패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모든 관세를 뭐 다 환급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적당히 힘 조절하면서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무역법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근데 뭐 막 쇼크가 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이 다 없어지면서 보수 쪽이 어깨뽕이 막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애초에 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다 위법이고 세금 다 뱉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난다. 그러면 재무부가 $1,000억 이상을 상환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쇼크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 걸고 도박하는 사이트죠. 홀리마켓인데 이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올 가능성을 지금 2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73%다. 훨씬 높죠. 네, 물론 이런 이벤트로 뭐 예측을 해가지고 뭐 주식을 다 팔고 뭘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시점에 어떤 지표,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는 참 맞추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에 어느 자산군이 한 여기에서 여기 레인지 정도는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런 작은 이벤트들도 깊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어쨌든 다들 성토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투자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